그래서 고용량 비타민 요법이 면역 강화나 항산 효과는 분명히 있다. 그리고 이것이 고용량으로 정맥으로 투여했을 때 항암 효과의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 그리고 또 암 환자들의 제반적인 피로라든지 식욕부진 등등의 부작용을 경감시키는 효과가 분명히 있다. 교수님, 고용량 비타민C 주사나 미슬토 치료가 실제로 효과가 있나요? 지금 우리나라 암 환자분들이 이제 통합 암 클리닉 가셔가지고 가장 많이 시행을 받으시는 요법 중에 하나가 고용량 비타민 주사라든지 아니면 미슬토 주사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메모리얼 슬런 캐터링 암센터의 어바웃 허브 웹사이트에서 딱 정리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량 비타민 요법이 면역 강화나 항산 효과는 분명히 있다. 그리고 이것이 고용량으로 정맥으로 투여했을 때 항암 효과의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 그리고 또 암 환자들의 제반적인 피로라든지 식욕부진 등등의 부작용을 경감시키는 효과가 분명히 있다. 아까 팅바오 교수가 이렇게 발표한 논문 결과에도 있는 것처럼요. 그리고 특정 암종들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가 되어졌고, 반면에 전립선암 환자들은 임상 시험이 중간에 안 좋은 결과들이 나와서 하다가 임상 시험을 중지하는 그런 예도 있었는데, 이처럼 이게 분명히 고용량 비타민 C는 용량이 일정 부분 이상이 들어가야지만 효과를 내기 때문에 경구용으로 섭취를 하는 것보다는 정맥 주사로 들어가야지만 항암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은 분명히 명확하고요. 다만 이런 것들을 고용량으로 이렇게 치료를 했을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부작용으로서는 신장 결석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분명히 신중하게 관찰을 하면서 이 치료를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는 것을 이 메모리얼 슬런 캐터링 암센터의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면은 우리가 이제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미슬토 우리 이제 아브노바라든지 헬릭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 주사가 이미 유럽 쪽에서는 관련된 치료에 있어가지고 수많은 연구 결과들, 심지어는 이것을 그냥 피하에만 주사를 놓는 게 아니라 피하나 근육에만 놓는 게 아니라 정맥으로 놓기도 하고, 그 다음에 종양에다가 직접 투입을 하는 이런 방법까지도 개발이 될 정도로 굉장히 광범위하게 다용도로 활용되어지는 방법이거든요. 일단 주요 효능으로서는 면역 자극이라든지 또는 삶의 질 개선하는 것은 충분히 입증이 되어진 내용들이고요. 또한 항암 치료의 부작용도 완화시킬 수가 있고 생존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근거들이 축적되어 있다. 이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다만 주의사항으로서는 고용량을 이렇게 사용했을 때는 분명히 독성 가능성이 있고, 또 임상 결과를 보게 되면은 좋은 결과도 있는 반면에 또 이제 좀 안 좋은 결과도 있기 때문에 이거 역시 비타민 C처럼 좀 보다 대규모의 그런 과학적인 연구가 아직은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이렇게 언급이 되어졌고, 이 이외에도 보시게 되면은 버섯, 동충하초에 들어가 있는 코디세핀 성분이라든지 한약의 대표 성분인 베르베린, 또 멜라토닌이나 세로토닌, 아니면은 코엔자임, Q10 등등에 대해서도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이번에 저희가 이제 출간한 책의 내용들을 좀 자세하게 기술을 해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책을 참고하셔가지고 정보를 얻으시면은 분명히 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수님, 암 환자들 식욕부진에 한의학이 어떻게 또 임상 가이드라인이 있을까요? 네,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이 보건복지부가 정부가 주관하는 한의 표준 임상 진료 지침 구축 이런 사업들이 있어가지고요. 이 암 환자들이 겪는 증상들에 어떻게 한약이나 침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연구된 결과들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 가이드를 해주는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 항암 치료나 등등을 받을 때 암성 악액질이나 아니면은 또 식욕부진, 도저히 입이 꺼끌꺼끌해가지고 음식을 지력이 없어서 먹지 못하고 너무 식욕이 없어가지고 음식을 먹지 못하고 환자분들이 잘 먹어야지 병이 잘 낫는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못 먹는데 건강을 회복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이때 한약을 복용하는 게 이 환자분들의 증상을 개선하는데 도움을 줄 수가 있고요. 그래서 대표적인 가이드라인을 보게 되면은 일반적인 이런 일상생활 처치를 하는 것보다는 분명히 제시되어진 한약들, 대표적으로 육군자탕이나 삼출건비탕, 향사육군자탕 또 이런 것들이 보험도 적용되는 한약들이거든요. 그래서 국가보험에서 해당하는 이런 약물들을 복용을 했을 때
분명히 환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이런 가이드라인이 있고요. 또 아까도 잠깐 언급이 되어졌던 것처럼 뭔가 항암 치료를 할 때 이런 약물들을 복용하는 것이 뭐 감에 지금 무리가 되지 않을런지 여기에 대한 우려를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실제 뭐 처치 전과 처치 후에 어떤 간 기능을 저희가 이제 혈액 검사 등을 통해 가지고 봤을 때 환자들에게 어떤 위해를 가하지 않는다는 이런 근거들도 상당히 지금 많이 좀 축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환자분들이 그 복용을 하시는 식욕 촉진제들이 있거든요. 그 여성 호르몬 관련된 제제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초창기에는 또 이제 식욕을 개선시키는 효과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복용할 때는 분명히 부작용도 있는데 오히려 뭐 이런 것들만 쓰는 것보다는 뭐 또 한방 관련된 치료나 이런 약물들을 사용했을 때 그 치료 효과를 더 기대할 수 있다는 이런 가이드라인들도 있고요. 특히 약물 중에서 육분자탕이라는 약물이 있는데 이 약물의 특징이 뭐냐면은 일본에서 그렇게 연구가 많이 됐어요. 일본은 양방 의사들, 의료진에서 한약을 직접 처방을 하거든요. 근데 환자분들이 실제 그 도움이 될 수 있는 그 방법들에 있어가지고 되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보수적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일본 의사들의 직접적인 표현을 들어보면은 뭐 종양내과 전문의라든지 또는 뭐 내과 전문의들의 표현을 들어보면은 아니 실제 내가 환자한테 처방을 썼을 때 이게 안전하다고 이제 판정이 되어지고 또 환자가 그 이익을 얻을 수 있는데 내가 그걸 안 쓸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해가지고 오히려 우리나라보다 적극적으로 이 한약적인 치료들을 활용을 하고 또 국민들도 거기에 대한 인식 자체가 이 한약을 특히 암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 활용하면서 더 좋은 치료 효과를 받을 수 있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의식들이 우리나라보다 오히려 높은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교수님 그 하버드 자기센터에서 교수님께서 직접 그 가이드라인 발표하셨었죠? 네. 저희가 매달 두 번째 주 화요일 날 제이킴 튜머 보드라는 우리로 말하면 일종의 컨퍼런스 스터디죠. 그래서 처음 9월 달에 제가 거기에 도착을 했을 때 팅바오 박사님이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도 여기 왔는데 우리 뭐 좀 가르쳐줘야 되지 않겠냐고. 그래서 뭐 바로 뭐 준비된 거가 뭐가 있을까 살펴보니까 제가 마침 10월 달에 국제학술 대회에서 이 폐암 환자가 표적 항암제를 받을 때, 치료받을 때 한약을 병용하면은 어떤 효과를 더 기대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국내에서 다기관 임상 시험을 한 결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부작용도 감소시켜 줄 수 있고 또 삶의 질도 높일 수가 있고 거기서 제반적인 기대 효과를 우리가 뭔가 가질 수 있다, 이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결과를 마침 발표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팅바오 박사가 자기네들 스터디 하는데 좀 발표를 해달라고 해가지고 9월 달엔 그걸 했고요. 또 제가 한 3, 4개월 정도 지났을 때 다른 걸 좀 발표해 줄 수 있겠느냐라고 요청이 들어와가지고 그때 바로 제가 이 암성 식욕부진, 암 환자의 식욕부진의 한약에 관련된,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침이나 등등에 대해서는 연구 결과들을 알고 있는데 한약에 대해서는 자기네들이 되게 궁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어떤 수준의 어떤 결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달라고 해서 우리나라에서 보건복지부 사업으로 우리가 진행했던 이 가이드라인 결과들을 발표를 했고 그게 뭐 나름 좀 효과가 있었는지 올해 10월 달에 국제통합암학회가 보스턴에서 하버드에서 열립니다. 그때 전체 오전 세션, 오후 세션 이렇게 있잖아요. 세션 하나를 우리 한국에서 전체를 주관해서 이렇게 뭐 암성 식욕부진, 암성 통증, 또 암 환자의 손발저림 증상, 뭐 피로 등등에 대해서 아까 이제 한국형 통합암 치료 말씀드렸는데 한국형 통합암 치료의 그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소개하는 전체 세션을 구성하는 이런 좋은 기회를 저희가 이번에 얻어가지고 경쟁을 통해서 이제 저희가 선정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 보스턴 하버드에서 열리는 국제학술대회에서는 뭐 한국 한의학의 어떤 세션장을 우리 확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